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では、後半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このメニューを見せます。そうですね。はい。はい。あれですね。あ、これじゃないか。すみません。こっちじゃなくて、もう一回つけ。でも今ちゃんと映ってるな。はい。今映ってました？はい。じゃあ今のでいいか。はい。じゃあこれで、検察問題。そうですね。検察、酒接待事件、はい。チャンネル A 事件、検察改革まとめという感じですね。はい。これはですね、要するに日本のマスコミでこの予想できたことなんですけども、この先々週辞任したこのユン・ソンニョル、どっちの発音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検事総長が、大統領のこのほら投票、支持率1位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日本のマスコミが散々今週の初めから報道し始めてて、でこの検事総長を辞任した理由が、なんとね、このムン大統領やこの側近の不正スキャンダルを捜査していた正義の味方だと。で、それで辞めざるを得なくなったんだという、もうどこのマスコミもそういう一色の報道なんですよね。はい。で、本当、普通に韓国語で情報収集できれば、そうじゃないってことぐらいわかるんですけどもね。はい。それができない、その情報収集能力すら本当にないのかなと思わざるを得ないのが、今の日本のマスコミだということで。はい。先週私たちハン・ミョンソク元総理のこの冤罪事件についてやったじゃないですか。検察の犯罪ということで。で、今日もこの続きで、まず検察がどんなに腐敗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一つは、この検察がこの接待事件では、起訴もされないというのが一つと。で、もう一つは、チャンネル A 事件というのは、これは先週やったこのハン・ミョンスク氏の事件と本質はほとんど同じなんですけども、要するにこの受刑者、拘置所に収監されている人のところに検事が会いに行って、この民主党政権や、幹部に渡したというふうに言いなさいというふうに脅した事件ですよね。자, 이른바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 금액 계산법이 결국 검사들을 최대한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은 두 검사를 자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이 징계 기준은 또 어떤지 임현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검사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규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처분될 수 있었지만 검사인 덕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고작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횟수와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는데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겁니다. 각종 접대와 향응을 받는 비위 사건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만년필과 31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받은 검사가 견책,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술 접대 검사 3명 중 2명은 접대받은 금액이 96만 원 정도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경찰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도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진 뒤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도 검찰보다 높아 유흥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경찰은 한 계급 강등됐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20만 원 술 접대만 받아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사건 관계인에게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는데도 해임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검사와 다른 공무원들. 왜 그런지
각 기관별 징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검사들은 견책부터 정직까지의 처분을 받는데 다른 권력기관들은 어떤가요? 경찰과 감사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도 모두 최소 견책부터인 거는 검찰과 같지만 파면과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을 하려면은 검찰은 3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100만 원만 넘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술 접대를 96만 2천 원어치만 받았다고 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두 검사.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こういう検察の内部のこの不正を、この絶対その捜査をメスを入れないということで、必死になって守っているのが、日本のマスコミが正義の味方だと言っているこのユン・ソギョル検事総長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で、この、最後に出てきたこの、3人の検事が500万ウォンの接待を受けて、2人の検事が96万1000ウォンの接待だということで起訴されなかったという事件だけ今度説明するんですけども、どういうことかと、この100万ウォンからこの検察の中でも処罰対象なんですよね。それも高すぎるんですけども、で、この計算方法を2人がこの96万ウォン接待を受けて、残りの50万ウォン引く96万ウォンの 2倍の残りの30何万ウォンを一人の検事が接待を受けたということで、一人だけ起訴されたという、もう本当ね、こんな論理を使うのが検察の組織なんですよね。もう話にならないですよ、本当に。でね、韓国のソウル支局とか、企業とかにはね、やっぱり日本村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はい。どこの、それ日本村っていうのは、トンブイチョンドンっていうところがね、日本人のそういう企業から派遣された人間が住んで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で結局、日本村のトップは大使なんですよ。で、大使がいて、その大使の中に、というものがあって、ピラミッド型にこうやって作られていっているんですけど、それで各企業の支社長とか支局長とかそういうのがいるんですね。それで、そこにやっぱりね、君臨している人間がいて、それが黒田勝弘ですよね。そうですね。黒田勝弘氏と、前で言うと武藤さんもそうですよね。そうです。はい。それで、今はもう通例となっているのが、毎週水曜日か木曜日、毎週なんですけど、新任の、日本大使が来ると、毎週ゴルフ一緒にするんです。黒田氏だけじゃなくて、他のこのほら、日本村の、各企業の駐在トップとか、支局長とか、新聞社の支局長とかのレベルですよね。まず、だから4人で行くけど、結局、盗聴されないという環境を作って、それで新任の大使が行くと、黒田勝弘がもう毎週ゴルフ行って、それで教育するんですよ。それで黒田勝弘が中心になって、日本村が動いてると思うんです。特に報道ですよね。それは、黒田氏の影響はむちゃくちゃ強いなとは思っていましたけどね。だから、韓国の新聞とかで一回追っかけてて、黒田勝弘行ったら、毎週武藤じゃなくて、新任、大使が来ると、もう教育係として、動いてるんですよね。それでもう、黒田勝弘氏は、産経新聞の支局長をもう30年ぐらいやってた人ですから、今でもいる名前は変わってるでしょうけど、今でもソウルに住んでますからね。でもいずれにしても、これ韓国側から見れば、この日本のマスコミがこんだけ嘘ばっかり報道してるのは、わざと嘘ばっかり報道してるにせよ、わからなくて報道してるにせよ、もうサンキューもっとデタラメやってくれっていう状況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武藤さんもね、ある人に聞いたんですけども、赴任したときはそんな韓国喋れ、やっと韓国喋れるぐらいだったっていうふうにある人から聞いたんですけども、赴任した時点の演説では、その時武藤さんが大使になった時、痴漢派っていう名前で、初めての痴漢派の人間が大使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
報道されてましたからね。そう聞きました。もう先日ね、ほら、3.11 10周年だったんですけども、ね10年前涙を流して韓国のほら、義援金にお礼状を書いてたってバッチリ残ってますしね。そうそう。その行方も私たちも追求し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行方がほら、追求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その時言ったのが、日本国民は、韓国国民の、この温かい、なんだったっけな、友情、支援はい。を一生忘れませんって言ってたのが武藤ですよ。そうですね。それで書いて、それで武藤が辞めて一番最初に書いた本があれですよね、韓国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ですだけで、そんなもの、うん。だからもう辞めた後には安倍政権になってますからね。だからもうとんでもない話ですよね。はい。はいで、ほら、義援金もほら、結局、東日本大震災で、どこの国から義援金が送られてきたってところで、ほら、アメリカ、台湾と来るけど、韓国ってランクインしないじゃないですか。はいはい。でも、あれってほら、赤十字に送った国でやってるからであって、そうでなければ、その韓国の義援金の額って、かなりトップなんですよね。トップの方にいて、だってほら、チャリティーコンサートやってる人だけでもう、十何組、もっとかな、そのほら、韓流スターがほら、チャリティーコンサートやってて、みんな1億円ぐらい集めてるとしたら、それだけでも10億円は軽く超えるじゃないですか。1億円が、あの時に1億円が、ペ・ヨンジュン氏が1億円。はい。10億ウォンだ。はい。 10億ウォン。日本円の5000万円は、イ・ビョンホンうんうん。とか、はいもう1000万、3000万とか、はい。もう芸能人いっぱいいますよ。はい。えーチャリティーコンサートも相当ありましたよね。そうです、そうです。うん。それで街中で、あの時はもう日本を助けようっていうので、もう街中に横断幕が張られて、それで義援金の、箱が置かれて、そこで街中で市民たちが義援金出してましたから。はい。でも、その 3.11、この10年前、それだけのほら、ほら、他の国からそれだけの、韓国以外の他の国からそういう温かい支援がありましたということは、その、ね、10周年で各局とも報道しましたけど、韓国からありましたってことは報道してませんよね。確かね、あれ聞いた、10日間か1ヶ月間ではい。40億円集まってるんですよ。うんうんうん。それで、だけどそれが日本では報道されない。はい。それで韓国のその災害募金では最大なんですよね。今まで歴代で、それも額がとんでもない金額が集まって、それを日本に送ったんですよ。それに対して連日連夜、武藤大使はテレビに出続けて、韓国の。そうそう、出て、日本国民は韓国国民のこの温かい支援を一生忘れませんって言って涙を流してたのが武藤大使です。そっか、その時のこの動画をちょっと映像を今日集めたかったですね、今日のニュースでね。来週でもやるか。それをもう10日連続間がテレビかなんか出て、それをずっと言ってたんですよ。それで一番最初に救援部隊を派遣してくれても韓国人だし、はい、もう日本国民は、韓国国民の本当にこの温かい支援を二度と一生忘れないって言ってたの、はい、本当にそれをずっと永遠と言ってたんですから、それが何ですか、今の。今度、さっきは検察の腐敗をやったんですけども、検察の作り出している冤罪事件ですよね。はい、これも先週私たちがやったハンミョンスク事件と同じように、このチャンネル A 事件でも、収監者、受刑者を検事が脅して、民主党の誰々に賄賂を渡したと言えば、あなたの罪はなくなるよというこの脅し方ですね。はい。はい。채널 A 기자가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의 이름을 앞세워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MBC가 처음 보도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정황도 일부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갈등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 검언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본질을 처음부터 다시 언급하려 합니다. 먼저 MBC 보도 이전인 지난 2월과 3월 의혹의 당사자들과 주변 인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수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철 씨와 금융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들이 다시 꼬리를 물었습니다. 보수 유튜브 또는 극우 유튜브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신라젠과 관련해서 제가 감옥 갈 거라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 시점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이철 씨가 대표로 있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합니다. 이튿날 후배 기자와 이철 씨의 주소지를 다녀온 이정 기자가 법조팀 단체 대화방에 남긴 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인 2월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역 방문의 첫 일정으로 부산 고검을 찾습니다. 이곳 차장검사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무실에서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실제로 이정 기자는 다음 날부터 약 한 달간 이철 씨에게 편지 5통을 잇따라 보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얼마나 건넸냐는 물음으로 시작해 검찰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 거라며 여권 인사 관련 제보를 안 하면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라고 압박합니다. 이철 씨 측 대리인과 3차례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뭐 가족이 나중에 체포되고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천만 낫고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모 검사장의 목소리라며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헌배를 타는 건데. 이동재 전 기자는 협박성 취재를 중단하기 전 4나흘간 한동훈 검사장과 집중적으로 통화했습니다. 채널A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통화 발신 기록만 4번, 특히 한 검사장과의 통화를 전후로 이정 기자는 이철 씨 대리인과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이철 씨 측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정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뒤엔 3분 만에 이철 씨 측에 설득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정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라며 후배 기자에게 2차례 알려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했다. 또 나보다는 범정이 낫겠다.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MBC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채널A는 이정 기자의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전 기자는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겐 물론 채널A의 진상조사에서도 녹음 파일의 주인공을 한동훈 검사장이라 시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또 MBC의 3월 31일 첫 보도 직후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모두 초기화한 뒤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모든 건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この中で出てくるように、このほら、ハン・ドンフン、検事長は、この辞任した、このユン・ソギョル、日本でマスコミが正義の味方だという、このユン・ソギョルの側近中の側近ですよね。はい。マスコミを担当してたんですよね。はい。で、まあ、このやり方っていうのは、これほら、他の事件でも、先週もやったこのね、ハン・ミョンソク、民主党の元総理の事件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この何人もこの検察のこの、受刑者を脅す手法によって、この何人も自殺に追い込まれたりとか、この人生をね、むちゃくちゃにされてるんですよね。もうその親もダメですよ、日本で。このそうですね。正義の味方っていうのは。さっき途中出てきた、ユーシミン氏。はい。ユーシミン作家ね。これを貶めようとして対象。この人も、進歩系のノムヒョン財団ですよね。ノムヒョン財団のリーチェン。もし大統領選挙に出てきたらナンバーワン候補です。はい。で実際に今、ほら、
まあ、個人の YouTuber、名前なんですか、アリレオチャンネルですよね。はい。っていうのを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その視聴者数が、全部のメディアを超えて、ほんと一人でやってるこのほら放送ですけども、 100 万1位で人超えてしたもんね。 100万人超えてますからね。はい。この前、先週、検察特集やったときに、はいオプティマスの話と同じですねって言いましたよね。そうですね。はい。だから、その後に、これ、オプティマスとか、ライム事件ね、あ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これも検察が同じようなことやってますけど、はいこ。のオプティマスをやった検事が、実はハンミョンス事件の張本3人の中の1人でした。もう、だから全く同じやり方を今でもやってるんです。はい。はい。それで、ハン・ドンフンっていう検事、まあ、片腕、はい今のユン・ソンニョルの総長を辞めたね、片腕っていう、まあ、マスコミ担当を一番扱った人間ですけど、それは父親も検事でした。それで、奥さんの義理の父親も検事です。はい。それで、その奥さんの弟が女性の検事にセクハラして辞めて、CJ という、CJ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常務にこうやって、この天下りするという、とんでもない連中ですよね。はい。まあ、結局、この両方、ハン・ドンフンの親父もそうだし、その奥さん方の父親とかも、元政治、検事だと思います。だから、もともと悪さをしてた連中ですよね。はい。それがこうやって第2代にわたって同じ悪いことをそのままずーっとやり続け、軍政時代からやってたことをそのままやってきてるわけですよ。はい。そうですね。で、やっぱりこのチャンネル A 事件でやっぱもう一つやっぱ特筆すべきことは、このメディアとのつながりなんですよね。まあ、つながってるのは分かってるんですけど、ここまでほらメディアと検察がこの露骨につながってるというのがやっぱり分かったっていうのが、このチャンネル A はこの東亜日報の、子会社なんですけども、テレビ局なんですけども、でまあ、日本のマスコミがやっぱり情報源にしてる東亜日報は、まあ、そういう完全に検察の腐敗とつながりきったメディアだと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はい。そういうことです。次、まあ、この検察シリーズの、これも去年の、12月に出したリバイバルなんですけども、はい、この検察改革の第一次検察改革で、この高位公職者、捜査書を作ったということを、まあ、今どういうふうに、まあ、ムン政権がこの検察を改革しようとしているかという方向性につ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ね。はい。はい。じゃあ、かけますね。はい。ちょっと長いんで、長いけ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검찰, 경찰, 국정원, 범죄를 수사하고 촉수 같은 정보망을 가동해서 민감하고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력기관들이죠. 그럼 가지고 있는 힘만큼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있을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 세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차례 성접대, 특수강간 혐의까지 받았던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년 전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10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재수사. 하지만 성접대 의혹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2년 전 스폰서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검찰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까지 밝혀내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도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됐습니다. 검사 성매매법, 검사 접대법이 따로 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범위를 넓혀봐도 지난 5년 동안 검사의 범죄가 실제 기소된 비율은 0.1%뿐 일반 기소율 42%와는 크게 대조됩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정원 개혁도 오랜 과제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국내 정보 수집이란 미명 아래 인터넷 댓글을 통한 공직선거 개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합작한 대표적 증거 위조 범죄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먼저 검찰부터 볼까요? 검찰은 이제껏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등 모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수사 종결권을 독점해왔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검찰의 잘못을 수사해도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요, 수사권과 기소권 등이 모두 주어집니다. 그래서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그리고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개 분야로 축소되고 수사 지휘권도 폐지됩니다. 다음은 국정원의 변화입니다. 국내 정보 업무가 국정원의 권한에서 삭제되고요. 대공수사권 역시 3년 뒤 경찰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됐다면 그만큼 그 권한을 가져간 곳이 있겠죠. 바로 경찰입니다. 국내 정보를 수집 생산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는, 즉 기소권만 빼고 다 있는 기관이 된 겁니다. 당연히 경찰 비대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든 게 경찰법 개정안입니다. 내년부터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자치경찰로 이렇게 3개 조직으로 나누는데요. 정보와 보안 분야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생활안전 및 경비 업무 등을 맡는 자치경찰로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경찰권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과 분리된다고 하지만 그 수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자치경찰도 마찬가지.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경찰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 구성 권한은 그대로 경찰청에 남아 있습니다. 견제 기능을 기대했었던 것인데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요. 예산과 인사권이 다 경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독립된 것이 아니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었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건 향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부작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야 하지만 이렇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첩보에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 조항도 설립 취지와는 달리 권력형 비리 뭉개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고 남아있는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今ご覧になったのは、この昨年の12月に通った、この高位公職者、公訴庁、高位公職者、犯罪処罰省、並びに他の権力機関のこのスパイ組織のあれですね、国情院や警察のこの改革法案なんですけども、今これに合わせて第2次のこの検察改革で、検察からこの捜査権を剥奪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ることに対して、このユン・ソギョル検事総長が反発して辞任したわけですよね。はい。で、確かにこのね、コンスチョに関しては、やっぱりこの、制度上は、この検察よりも警察よりも上に立つという、強制権があるというやり方だから、そこの憂慮はあるわけですよね。で、このコンスチョの暴走、もし、この、コンスチョの暴走を防ぐために、この野党側も与党側もこの委員長を、推薦して、両方側に拒否権があると。野党が拒否したらもう、委員長を、
選出できないという趣旨に最初してたんだけども、これを利用して、この野党がいつまで経ってもこのコンス庁をこの出発させないもんだから、野党側の拒否権をこの昨年の12月に削除したんですよね。だからもしこれね、この保守党が、この、政権に返り咲いてしまえば、この保守党が結局ほら、野党に落ちた民主党のこのほら、意見を全部排除して、もう好きなようにほら、いろんなね、でっち上げをできるということにも使われかねない危険性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まだまだ山あり谷ありですね。はい。まあそうですね。だから、多分日本人のイメージというと、検察っていうとなんかいいことするみたいなイメージが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で、日本でも現実そんなこと全然ないんですけども、韓国はもうそれどころじゃなくて、本当に今のね、本当ミャンマーのほら、軍部みたいなイメージで韓国の検察をイメージすると分かりやすいかもしれませんよね。はい。そうですね。はい。はい。この韓国のはね、この性接待、酒の接待とかがもう頻繁に行われてて、実際にキム・ハギ時間っていうのは、性接待のその提供者は、ある意味で強姦ですからね。だからとんでもない話ですよ。それを、だからさすがに正義の味方だとね、日本で一方的に報道するのも、いや、よく日本のマスコミやるなって感じですよね、本当に。そんなことをやってた検事総長を正義の味方だとかね、言ってるそのコメンテーターたちのね、質の悪さっていうのは、もう話にならないですね。はい。でも本当ね、僕もサーフォンさんも何か別に専門的な知識があるわけでも何でもないんですけども、本当一般の人でも韓国語分かれば、この日本のマスコミっていうのは全部この嘘だよってファクトチェックできちゃうぐらい今の日本のマスコミが言ってることはレベルが低いって意味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じゃあ一応今日あれですかね、検察第2弾でしたけど、後半もこれで終わりですかね。はい、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第1部はこれで終わり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수고하셨습니다。はい、수고하셨습니다。I hope that you take this in that spirit, and that as this item goes forward, which I think it will go forward and it will pass at the board, that you use the opportunity of the monument, of the statue, as a way of coming together, because I think that we have more in common than we do differences. I do want to address some of the members of the audience that came here, though, and spoke to deny what happened. And I say this with a great deal of love and respect, but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for denying what happened, and shame on you for the personal attacks on this woman, Grandma Lee, who had the courage to fly from another side of the world to come here to speak her truth. You know, it is amazing. And by the way, I hop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behind